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정가 인물을 집중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 변호사님은 방송에서 너무 많이 배웠고 이번 주에. 아, 그러게요. 바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선임기를 냈거든요. 추미애 그러니까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휴가 의혹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들 동부지검에 있는 사건. 예, 그 네. 사건의 지금 변호인으로 지금 그렇죠. 선임이 근데 되셔서. 제가 검찰 조사나 아니면 수사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존에 하던 변호인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아마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이게 워낙 단순히 수사 사안이 아니잖아요. 네. 정치적인 문제도 되고 그렇죠. 다 얽혀 그렇죠. 있죠. 언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역할은 이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응 정무적인 거 그런 거를 하는데 사실은 근데 또 조금 이게 추미애 장관 개인 아들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게 구분이 명확치 않아요.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 당의 문제냐? 그렇죠. 아. 당의 문제는 아니고 그- 그다음에 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한데 또 장관과 관련된 그렇죠, 일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한계선이 좀 불명하지 않아서 제가 잠깐 도와주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흐리세요. 힘드신가 봐요. 일주일 동안. 아니에요. 시달리셔갖고 기자들한테 네. 시달리고. 아니, 전화가 하루에 수백 통씩 오니까요. 전화 못 받죠 기자들 잘 전화. 못 받아요. 네. 근데 전화 얘기해도 잘 반영도 안 되더라고요. 어제도 한 10분 동안 얘기했는데도 한 줄도 안 써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일인가 내가 싶더라고요. 생각하는 스토리 맞아야 써주죠. 그러니까요. 기자들 보통은 이게 습성이. 한 10분 정도 통화하면 네. 한 줄 정도는 반영해 주는데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도 잠깐 들어볼까요? 이게 사실 이번 한 주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여러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코멘트도 하시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원래 하던 방송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 때문에 더 하고 말고 하는 건 없는데. 이 사건은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그 평론가로서 보시면 이게 약간 견적이 나오잖아요. 견적이 나오는데 저는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 워낙 친하니까 네. 사석에도 그래요? 네, 사석에도 워낙 친하니까 네. 이걸 딱 맡았다는 거 월요일 날 저는 언론 보고 알았어요. 헉! 이 형이 이걸 왜 맡았지? 물론 개인적 사실 저 현근택 변호사님은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당직 처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인연이 있는데 도와달라면 그건 거절 못합니다. 그건 사실은 그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 이거 왜 했지라고 하는 게 왜 그랬냐? 이게 이겨도 이긴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긴다는 건 뭐냐면 무혐의 또는 무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피의자가 아들이잖아요. 조사받는 사람이 추장관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아들 성우 씨가 군부 이탈하니까 다 무혐의.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추장관이랑 무슨 보좌관들이 무슨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김영란 부정청탁 직권남용 다 무혐의. 해서 그래 우린 무혐의야. 변호사로서 무혐의는 좋은 거죠. 네. 성공 무수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이게 이겨도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게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와 그러면은 추장관하고 서해병을 잘해서 박수 받을 수 있는 일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문제는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게 공정하고 정당한 거냐 네. 정치적으로 옳은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 지금 20대 남자들 이 남자라고 하는 거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법적으로 혐의가 있다 기소한다 해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고 무혐의야 우린 깨끗해 하고 추장관이 버텨도 이건 떨어지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지지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건 이것도 이견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우리 근택이 형이 왜 이걸 왜 맞췄을까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진짜. 방송을 할 수가 없네.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오늘.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거는 현 변호사님이 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들어오고.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면 정치적인 사안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몇 개 있죠. 있어서 예. 변호사로서는 참 핸들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이 법적으로는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고발당한 거는 위계양 공무집행 방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류를 가짜로 내서 휴가를 갔느냐. 그 서류가 진짜냐 가짜냐.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다음에 군무 이탈 아니면 이런 거. 그런 건 결국은 휴가 탈영이니까 휴가 없이 안 들어, 그러니까 휴가 명령 없이 안 들어가느냐. 그 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 쟁점은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지금 모든 언론이라든지 하는 거는 뭐 누가 전화했느냐, 어떻게 전화했느냐, 뭐 왜 했느냐, 누구한테 했느냐, 온갖 그런 것들이잖아요. 기사들이. 그렇죠, 사실은 어찌 보면 법적으로 뭐 그게 위법이냐 적법하냐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공정하냐 아니냐 그렇죠. 얘기가 많은데 윤리적인 문제.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약관을 다루면서 정말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저도 카투사 안 나왔거든요. 네. 카투사를 잘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죠. 친구가 그냥 들어 그냥 네. 뭐 외박 자주 나오는 애. 이 주말에 정도로? 그냥 외박 나온다더라. 네. 주중에 간다더라. 그리고 뭐 미군들하고 같이 있다더라. 이 정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야 영어 좀 쓴다더라. 이 정도고 잘 몰라요. 저도 주변에 뭐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면 이 카투사 저도 내부자 제보도 많이 듣고 이러면 우리나라 군대하고 정말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분도 어쨌든 대한민국 군인 소속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육군이라든지 이런 데랑 좀 달라요. 물론 저도 공군 나오긴 했지만 해군 공군도 많이 다르거든요. 해군은 뭐 배를 타고 공군은 또 기지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육군 소속이면서도 어찌 보면 약간 특수한 직무이잖아요. 그러니까 관행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부대 운영이라든지 이게 내부 얘기 들어보면 참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부 얘기 들으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면 재밌어야 됩니다. 네, 재밌어야 돼요. 그 당직 사병이 이랬잖아요. 육군 마크가 달린 어떤 대위가 와가지고 승인해줬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들과 통화를 했던 당직 사병이 그렇죠. 25일 날 당했었다는 그분이 의아해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대위가 와가지고 야 휴가 내줘 이렇게 그때 됐다는 핵심 거예요. 뭐냐면 육군본부 마크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육군본부에서 와가지고 한 거 아니냐. 심지어 어떤 언론 보니까 육본에서 그까지 갔다 이런 보도까지 봤거든요. 그 보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도 뭐지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 내부인은 들어보니까 그 카투사는 부사관 옛날 하사관이죠. 부사관하고 병들은 미군복을 입어요. 미군 무대에다 달고 이사단 미군 마크를 달아요. 장교는 한국군복을 입어요. 근데 마크는 원래 카투사들의 소속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육본 소속이에요. 장교들은 육본 마크를 달기도 하고 이사단 마크를 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달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다르다 그러는데 그런 혼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육본 마크 달렸으니까 육군본부에서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사정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만 있겠어요. 재미가 없네. 아니 중요한데? 네? 아니 어쨌든 누가 와가지고 야 미복귀 처리하지 말고 연가로 해라 이거 한 거 맞는 거잖아요. 그게 뭐 육군 본부든 뭐 국방부든. 우리 시작을 못했어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 여의도 신호등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김태현 변호사님은 윤영찬 의원을 가지고 오셨고 제 예상으로 오늘 30초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그건 뒤에 다 하고요. 현근택 변호사님은 고민을 하시는데 추미애 장관을 어떻게 저는 빨간불이냐 아마 김태현 파란불이냐 변호사가 할지 알았더니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한 걸 근거로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빨간불에서 노란불에서 이렇게 파란불로 넘어가는 움직이는 불이다. 노란불 정도 아닌가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추미애 장관 하고 싶었는데 당사자가 나와 계신데 또 하는 거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했죠. 예의가 있으시군요. 원래 예전처럼 김준호 변호사 앉아 있었으면 추미애 장관 새빨간 불로 했죠. 제가. 자, 그 디테일한 내용들 하나씩은 못 다룰 것 같고 크게 이게 사건이 조국 사건보다는 덜 복잡합니다. 이거 좀 그나마 좀 단순한 사건인데 어쨌든 쟁점들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쟁점이 무엇이냐 그거를 한 말씀씩만 듣고 뭐 좀 넘어가죠.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먼저. 뭐 사건의 쟁점이야 뭐 현근택 변호사 더 잘하시고. 가장 핵심이 뭐냐 이 사건에? 핵심이요? 예. 엄마 찬스 써느냐 안 써느냐 아니겠어요? 저 법적인 쟁점은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전 변호사지만.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좀 다른 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여권 지지자들 그다음에 중도에서 또 이제 또 그 광범위한 광의의 여권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요구가 서초동 나왔어요. 그걸 왜 그랬냐? 그래 조국 전 장관 잘못했다 치자.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가면은 검찰 개혁하는 검찰이 막으려고.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보수 언론이 검찰과 보수 언론이 딱 손잡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이 여권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여권 지지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에서 먼저 터진 거고 그다음에 바로 압수수색 들어간 것도 검찰이니까. 근데 지금 보시자고요. 뭐 지금 아직도 여권
뭐 몇 의원 법사위원 소속들이 뭐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누가 시작했는데 이거 언론이 시작했습니까? 뭐 윤석열 총장이 시작했습니까? 이거 당직 사병의 증언 나오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검찰이 무슨 뭐 추미애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검찰 개혁 방해다, 뭐 보수 언론 이 얘기를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교육과 병역 이거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라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설사 아까 얘기하던 법적 쟁점에서 다 저 현근택 변호사님이랑 저 하는 얘기가 맞아서 무혐의를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의 어떤 감정을 선을 건드리는 문제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네. 그런 거 이런 거예요. 어제 이제 국방부에서 해명자 하나만 그냥 해명을 냈는데 우리 뭐 전화로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규정 뭐 다 칩시다. 국방부에서 보면 그 규정을 냈더라고요. 부득이한 사유에서는 집 전화로도 휴가 연장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이제 법이나 규정에 많은데 이게 결국 재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뭐 일반 사병 또는 카투사 일반 사병이 집에서 중대장님 아파요 못 들어가요 연장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너 부득이하구나 해줄 건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예를 들면 해줄 건가? 라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황 끝난 거죠 이러면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도 자꾸 이제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일반 부대하고. 네. 그러니까 카투사 사병도 그러면 아파서 카투사 사병은 실제로 이런 일이 많다는 것이고 저도 사실은 이제 군대 생활을 뭐 장교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 그게 당연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저 아픕니다 이게 아니죠. 네. 그 전에 뭐 수술을 받고 아니면 뭐 진단서를 내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뭔가 근거가 있고 왔다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제기했던 거예요. 이런 거죠. 맞는데? 어떻게 전화로 연장하냐. 네. 왔다 가야지. 네. 그냥 연장하는 게 어디냐. 뭐 요양심이 받아야 된다. 온갖 얘기들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규정이나 실제 현실을 잘 모르는 거.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군대 생활하는 분들은 부모가 어떻게 부대에다가 민원 제기해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 요즘은 중대 대대별로 카톡방이 있어요. 진짜예요.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대대장 그 군대 훈련하는 거 막 올리고 그래. 우리 왜 학교 가면 반끼리 카톡방 만들잖아요. 애들도 있더라고요. 요새 초등학생들도. 있고 예. 그거는 당연하죠. 그 부모들도 이렇게 하는데 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막 아프다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중대장 대대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프니까 좀 휴가 훈련 빼주세요. 예. 그런 일이 부지기수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군대 생각으로 아이고 어떻게 부모님이 군에 민원을 제기해서 애들 얘기했지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요즘 김태현 변호사님. 언론 보면 예전에 예. 대학교 학점 만나면은 저희 때 생각도 못 하는데 부모님이 교수한테 전화한다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부모님이 한다더라고요. 그렇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도 그런 일 있겠죠. 예. 우리 아들 왜 휴가 안 보내주냐고. 그러니까 민원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부모님은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 없는데 아들 있으세요? 아들 없죠. 저도 딸. 딸이죠. 우리는 그거 없는데 만약 우리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부모니까 전화하면 돼요. 일반 부모니까 전화해서 뭐 우리 애가 이런 거 같은데 민원실. 추미애 장관입니다. 또는 남편의 서 변호사일 거예요. 뭐 일단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본인은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서일병 엄마 또는 아버지로서 전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민원실의 여직원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 문건 보면 결국 누가 전화했어? 서일병의 부모님인데요. 누구지? 헉! 하고 처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날 바로 처리가 된 거잖아요. 민원이. 그 얘기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저 누구인데요. 이거 좀 문의합니다라고 해도 이거 어떡하지? 처리해야 되겠구나라고 움직이는 게 공적 조직의 속성입니다.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어쨌든 여당의 대표고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고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한민구 장관이었을 거예요. 국방 개혁을 저해하는 한민구 장관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추미애 대표가 압박을 했대거든요. 군 자체를. 그 상황에서 그냥 부모로서 나는 전화했으니까 아무 클리어하다. 받아들이는 사람 생각 안 하고 정청래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김치찌개 비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제가 여의도 앞에 여기 김치찌개 우리 가끔 아침 먹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아주머니 빨리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여당 국회의원이 와서 아주머니 빨리 주세요 하는 거는 듣는 사람 입장 완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 김태현 말은 변호사님 듣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무슨 형이 안쓰럽다고 얘기한 지가 지금 10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 현 변호사님 얘기 좀 듣고. 미안해요. 뭐 실제로 네. 만약에 보도처럼 뭐 민원실에 만약에 문의를 제기했으면 뭐 지극히 정상적이죠. 민원실이라는 데는 이제 민원 제기하라고 있는 데거든요. 그건 뭐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정치인의 아들 딸들은 다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 문건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본인이 얘기하기 좀 미안해서 예? 얘기했다. 난 그러면 정치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본인이 해결했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도 아니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아들이 원래 무릎이 안 좋았어. 네. 군대 가기 한 몇 년 몇 개월 전에 한쪽 수술했어요. 네. 근데 군대 가서도 아마 그게 걱정이 안 좋았나 되죠. 봐요. 네. 수술했어요. 열흘 휴가 받아 나왔는데 다 안 나왔어. 그렇죠? 안 나왔으면 이걸 연장해야 되는데 원래 한 30일 갈 수 있고. 예. 그럼 어떤 부모가 너 빨리 그냥 군대 가라. 복귀해라 이러겠어요. 이거 30일 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연장할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래도 다 나아고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부모 마음이지. 예. 그다 대고 뭐 그걸 왜 부모가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근데 좀 고장관이 만만한 전화한 것 건 같아요. 팩트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것도 아직 확실치 않아요. 근데 뭐 여당 네. 의원이 방송 나와서 맞다고 그랬으면 맞네. 왜냐하면 그분도 제가 아시는 분인데 알겠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마지막 한 말씀만 듣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 사퇴하라고 야당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거 무리한 겁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근데 저는 약간 뇌피셜을 곁들이면 제가 야당 지도부라면 사퇴는 하라고 하죠. 정말 사퇴를 원할까? 여기에 함의를 봐야 된다. 조조신가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길게 가면 갈수록 좋은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추석 때 보면 또 이제 지금 뭐 사실 추석 때 코로나 때문에 뭐 예전처럼 그렇게 뭐 추석 민심이란 게 없었겠죠. 사실은 이동이 좀 줄어들 테니까. 예.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게 길게 가는 게 과연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여당 지지율 좋으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그래 추미애 장관 더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 속으로는. 알겠습니다. 이걸 청와대와 민주당 읽어야 된다. 실제로 네. 그런 현 변호사님. 말도 했더라고요. 계속 하라고. 근데 저는 아마 이번 주 말 정도로는 아마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결국 추미애 장관 쪽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한 게 일단 뭐 휴가 절차에 문제 없다. 그러면 뭐 검찰이 국방부 판단보다 더 그러니까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판단이 결국 예. 실밥 뽑는 게 부득이한 사유니까 전화로 연장을 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거를 갈 수 자꾸 있어. 그렇게 실밥 뽑는 거라 표현하면 안 되죠. 아니 수술 받아봐서 알잖아요. 수술 받아보면 실밥 뽑는다는 얘기는 아직 치료가 다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단순히 실밥 뽑은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개인 병원에 가서 치료 알겠습니다. 받았어요. 수술 받고 어떻게 실밥만 뽑는다 그러세요? 그건 잘 모르는 근데 얘기예요.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추미애 장관이 조금 유감 표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면은 좀 국민들 정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꽤 같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네. 다음 주부터 아마 대정부 질문이 있거든요. 그럼 네. 아마 제가 보기에 모든 상임이나 모든 부처의 아마 질문이 아마 그러겠죠. 추미애 장관에 집중될 텐데 그럴 때 저는 아마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 우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돼요. 네. 유영찬 얘기는 그래도 10초라도 해야 되나요? 윤영찬 의원은 빨간불 끝. 할 것도 없어요. 끝. 자, 두 분 사이가 좋으신 줄 알았는데 별로 좋아요. 안 좋으신 걸로. 자, 나가셔서 아침 식사 김치찌개 재촉해서 드시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의도 신호등 현근택 변호사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